안녕하세요. 지혜페이지 시청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휴대폰을 꺼내서 심심한데 지금 나와서 밥 먹을래? 하고 편하게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시나요? 잠시 생각해 보세요. 연락처에는 200명, 300명이 저장되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막상 지금 당장 전화를 걸 수 있는 사람은요? 놀랍게도 대부분의 중년분들이 이렇게 답합니다. 한두 명? 아니면 한 명도 없을 수도 있어요. 이상한 일입니다. 20대, 30대 때는 주말마다 약속이 빼곡했습니다. 금요일 밤이면 회식, 토요일에는 등산이나 골프, 일요일에는 가족 단위 모임, 바빠서 약속을 소화하지 못할 정도였죠. 그런데 지금은요. 토요일 오후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휴대폰은 하루 종일 한 번도 울리지 않습니다. 나도 굳이 누구에게 전화를 걸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상담실에 오신 52세 남성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뭔가 잘못한 걸까요? 사람들이 저를 싫어하게 된 걸까요? 왜 친구들이 다 사라진 것 같죠? 그분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당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의 모든 중년이 똑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중요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년의 친구가 줄어드는 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성격에 문제가 있어서도 아니고 인간관계를 못 맺어서도 아닙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삶의 변화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80년 넘게 수백 명을 추적조사한 연구가 있습니다. 그 연구는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중년 이후부터는 친구의 숫자가 아니라 깊이가 행복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오늘 왜 이런 변화가 생기는지,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우리 인생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계신가요? 혹시 친구가 줄어들었다고 자책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큰 위로가 될 겁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두시면 함께 하실 수 있어요? 그럼 계속해 볼게요. 먼저 한 분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깊이 공감하실 겁니다. 지난주 토요일 54세 남성분이 상담실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지난 주말에 겪은 일을 이야기하셨습니다.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아내는 친정에 다녀오신다고 아침 일찍 나가셨고 그분은 하루 종일 집에 혼자 있었습니다. 낮에는 괜찮았습니다. TV 보고 유튜브도 보고 점심은 냉장고에 있던 김치찌개 데워 먹고 낮잠도 잤습니다. 별 생각 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저녁 6시쯤 되니까 갑자기 적막감이 밀려왔습니다. 혼자 라면을 끓여 먹는데 텅 빈 거실이 유난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TV를 틀어도 웃음소리가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누구한테 전화를 걸 수 있을까?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를 천천히 내렸습니다. 중학교 동창 김민수. 마지막 연락이 5년 전입니다. 지금 전화하면 뭐라고 할까? 형, 갑자기 웬 전화야? 무슨 일 있어? 할 것 같아서 전화를 못 걸겠습니다. 대학 동기 이재현. 작년 설날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문자 주고받은 게 전부입니다. 갑자기 야, 나 심심한데 나올래? 하기에 너무 오랜만입니다. 직장 동료 박성호. 3년 전 퇴사할 때 형님 자주 연락하면서 지냅시다 했던 그 후배. 이제는 1년에 한 번 명절 문자가 전부입니다. 연락처를 끝까지 내렸습니다. 300명이 넘는 이름들. 하지만 지금 당장 심심한데 나와 하고 편하게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분은 그때 느꼈다고 합니다. 아, 나는 정말 혼자구나. 그리고 자책이 시작됐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내가 사람들을 소홀히 한 건가? 내 성격에 문제가 있나?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건너편 아파트 창문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 안에는 가족들이 함께 저녁을 먹고 웃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겁니다. 그 순간 밀려오는 외로움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주말 저녁 혼자 집에 있을 때 문득 전화를 걸고 싶은데 막상 연락처를 보면 전할 사람이 없을 때 그 허전함과 외로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요. 30대 때만 해도 친구가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맞습니다. 예전엔 안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제 그 이유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삶의 무게입니다. 48세 남성분의 지난주 일정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월요일, 회사에서 새 프로젝트 시작, 저녁 밥 없이 퇴근. 화요일, 아침 일찍 출근, 점심시간에도 일하고 저녁 8시 퇴근. 집에 와서 저녁 먹고 씻으니 10시, 너무 피곤해서 그냥 잠. 수요일, 회의가 길어져서 저녁 10시 퇴근, 집에 도착하니 10시, 1시. 목요일, 겨우 일찍 퇴근. 저녁 7시, 오늘은 친구 만날까? 생각했는데 80대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아, 다음 주 병원 예약 좀 도와줘. 어머니와 1시간 통화. 금요일, 드디어 금요일. 회식. 억지로 참석. 11시에 집 도착. 완전히 녹초. 토요일, 아침 9시에 어머니 모시고 병원. 점심 먹고 오니 오후 2시. 피곤해서 낮잠. 일어나니 저녁 6시. 딸한테 전화 왔습니다. 아빠, 내일 아이 좀 봐줄 수 있어? 그래. 손주가 예쁘니까요. 일요일, 아침부터 손주 돌봄. 저녁까지 완전히 녹초. 자, 이 일주일 중에 친구를 만날 시간이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이게 중년의 현실입니다. 20대, 30대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땐 달랐습니다. 회사 끝나면 오늘 한잔 할래? 하고 바로 만났습니다. 주말에는 등산, 골프, 여행, 자유로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책임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아직 건강하셨습니다. 자녀는 어려서 할머니 집에 맡기면 됐습니다. 내 시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중년은 완전히 다릅니다. 위로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70대, 80대가 되신 부모님. 건강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병원 모시고 다녀야 하고 간병 돼야 하고 전화로 말벗도 되어드려야 합니다. 아래로는 자녀가 있습니다.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인 자녀. 아직 독립하지 못했습니다. 학비도 내주고 생활비도 보태주고 걱정도 들어줘야 합니다. 손주가 있는 경우는 더 바쁩니다. 맞벌이하는 딸아들 대신 육아를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 회사에서는 기술 핵심 인력입니다. 책임도 무겁고 일도 많습니다. 저녁이 집에 오면 완전히 녹초입니다. 한 상담자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도 친구 만나고 싶어요. 정말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시간이 없어요. 아니, 시간을 낼 수가 없어요. 모든 게 나보다 급하고 나보다 중요해요. 맞습니다. 중년의 삶은 그렇습니다. 친구의 약속은 항상 뒤로 밀립니다. 왜냐하면 다른 일들이 더 급하고 더 중요해 보이니까요. 어머니 병원 예약, 이거 미룰 수 없습니다. 손주 돌봄, 딸이 부탁을 하는데 어떻게 거절합니까? 회식, 안 가면 눈치가 보입니다. 집안일, 밀린 것들이 산더미입니다. 그러다 보면 친구는 자꾸 다음에가 됩니다. 다음 주에 보자. 다음 달에 보자. 시간 나면 연락할게. 그런데 그 다음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약속을 미루다 보면 친구도 더 이상 연락하지 않습니다. 저 친구는 맨날 바쁘다고 하네. 이제 연락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관계가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악의가 있어서도 아니고 미워서도 아닙니다. 그냥 삶이 바빠진 겁니다. 삶의 무게가 무거워지는 겁니다. 예전에는 친구 만나기가 우선순위 3위였다면 지금은 12, 15위로 밀려난 겁니다. 이게 중년의 첫 번째 현실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환경의 변화입니다. 이것도 정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언제 친구들과 가장 친했습니까? 학창 시절. 매일 같은 교실에서 8시간씩 함께 있었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얘기하고 점심 같이 먹고 방과 후에 PC방 가고 자연스럽게 친해졌습니다. 회사 다닐 때 매일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얼굴 보고 점심 같이 먹고 커피 마시면서 잡담하고 회식하면서 속 깊은 이야기도 나누고 가족처럼 친해졌습니다. 핵심이 뭡니까? 매일 만남입니다. 물리적 거리가 가깝고 접촉 빈도가 높으면 자연스럽게 친해집니다. 그런데 중년이 되면 이 환경이 송두리째 바뀝니다. 가장 큰 변화, 은퇴입니다. 55세 남성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30년을 다닌 회사를 2년 전에 그만뒀습니다. 회사에 김대리가 있었습니다. 15년을 함께 일했습니다. 매일 점심을 같이 먹었습니다. 힘든 일 있으면 서로 위로해주고 좋은 일 있으면 함께 기뻐했습니다. 진짜 친구처럼 지냈습니다. 퇴사하는 날 김대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형님, 앞으로도 자주 만나요. 한 달에 한 번은 꼭 밥 먹어요. 처음 3개월은 정말 한 달에 한 번 만났습니다. 그런데 약속 잡기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그분은 이제 퇴직자니까 시간이 자유롭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어때? 하면 김대리는 그날 회의 있어요. 목요일은 출장 가요. 금요일은 회식 있어요. 결국 한 달에 한 번이 두 달에 한 번이 되고 석 달에 한 번이 되고 지금은 1년에 한두 번 만납니다. 그나마 만나면 뭘 얘기할까요? 요즘 어떻게 지내? 잘 지내지? 회사는? 바빠. 15분 만에 할 말이 없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공통의 화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김 부장 어제 또 화내더라. 이번 프로젝트 힘들지? 이런 대화가 자연스러웠는데 이제는 그런 공통의 경험이 없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0년을 함께 일했는데 회사를 떠나니까 그 인연도 끝나더라고요. 정말 허무했어요. 이사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52세 여성분은 15년 동안 은평구에서 살았습니다. 그 동네에서 아이를 키우고 이웃들과 친해졌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미니 언니, 아이들 학교가 같아서 자연스럽게 친해졌습니다. 거의 매일 만났습니다. 아침에 아이 등교시키고 나서 커피 한잔 할래? 하면 바로 만났습니다. 장 보러 마트 갈 때도 같이 가고 저녁 산책도 같이 했습니다. 단골 식당 사장님도 친구처럼 지냈습니다. 가게 앞 지나갈 때마다 오늘 김치찌개 맛있게 끓였어요 하며 인사하고 가끔 안주 하나 더 주시고 정이 있었습니다. 동네 슈퍼 주인 아저씨, 산책길에서 자주 마주치는 할머니들 다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동네가 편했습니다. 그런데 2년 전에 강남으로 이사했습니다. 더 큰 아파트, 더 좋은 환경. 처음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허전했습니다. 이 동네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을 만나도 그냥 묵묵히 서 있다가 내립니다. 인사도 안 합니다. 마트에 가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산책을 해도 혼자입니다. 미니 언니와는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언니 한번 만나요 해도 거리가 멉니다. 은평구에서 강남까지 1시간 반. 한번 만나려면 큰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처음엔 한 달에 한 번 만났습니다. 그 다음엔 석 달에 한 번. 지금은 1년에 한두 번 만납니다. 이제는 거의 연락도 안 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아파트는 좋은데 사람이 없어요. 은평구가 그리워요. 물리적 거리가 멀어지면 마음의 거리도 멀어집니다. 환경이 바뀌면 사람도 바뀝니다. 이게 중년의 두 번째 현실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체력의 한계입니다. 이건 인정하기 싫지만 현실입니다. 53세 남성분의 지난달 이야기입니다. 대학 동창회가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열리는 큰 모임. 꼭 가고 싶었습니다. 토요일 저녁 6시, 강남. 집에서 출발할 때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 모든 이유를 머리로는 이해합니다. 그래, 자연스러운 거야. 나만 그런 게 아니야. 하지만 마음은 다릅니다. 특히 혼자 있는 밤이면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토요일 밤 9시 집에 혼자 앉아 있습니다. TV를 틀었지만 집중이 안 됩니다. 휴대폰을 봅니다. 카톡 알림도 없습니다. 문자도 없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건너편 아파트 창문마다 불이 켜져 있습니다. 저 안에는 가족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아이들 웃음소리, 부부의 대화, 따뜻한 저녁 식사. 그런데 나는 혼자입니다. 휴대폰을 다시 듭니다. 연락처를 천천히 내립니다. 누구한테 전화할까? 하지만 전화를 걸 수가 없습니다. 5년 동안 연락 안 한 친구에게 갑자기 전화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야, 나 심심해서 전화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작년 설날에 형식적인 문자 주고받은 게 전부인 친구. 지금 전화하면 형, 무슨 일 있어? 할 겁니다. 부담을 주는 것 같습니다. 결국 전화를 안 겁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자책이 시작됩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내가 사람들한테 잘못한 게 있나? 내 성격이 이상한가? 왜 나만 이렇게 혼자인 거지? 한 상담자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가족이 있어도 외롭습니다. 아내에게는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고 자식들한테는 걱정 끼치기 싫습니다. 그냥 편하게 속마음을 털어놓을 친구가 그립습니다. 맞습니다. 가족과 친구는 다릅니다. 가족에게는 가장으로서, 부모로서 책임이 있습니다. 강해 보여야 하고 든든해 보여야 합니다. 하지만 친구 앞에서는 그냥 나일 수 있습니다. 약한 모습도 보여줄 수 있고 솔직한 고민도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 친구가 그립습니다. 그런데 그런 친구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더 외롭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친구가 줄어든 게 아닙니다. 진짜 친구가 남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기적으로 연락하세요. 한 상담자분은 매달 15일을 친구의 날로 정했습니다. 달력에 알람을 설정해뒀습니다. 매달 15일이 되면 가까운 친구 서너 명에게 간단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형, 요즘 어떻게 지내? 별일 없지? 이게 전부입니다. 길게 쓸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연락이 관계를 이어가는 끈이 됩니다. 친구가 답장을 보냅니다. 그냥 지내지 뭐. 형은? 이렇게 몇 마디 주고받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 이 친구가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걸 서로 확인하는 겁니다.
둘째, 진심을 담아 소통하세요.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라 진짜 관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친구가 예전에 무릎이 안 좋았던 게 기억나면 형, 그때 무릎은 좀 나아졌어? 하고 물어보세요. 친구 아들이 수능 봤다고 했으면 조카 수능 잘 봤어? 결과 나왔어? 하고 물어보세요. 이런 작은 관심이 친구에게는 큰 감동으로 다가갑니다. 아, 이 친구가 내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네? 진심으로 나를 생각하고 있네? 하고 느끼게 됩니다. 셋째, 먼저 연락하세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연락해주면 좋겠는데? 하지만 상대방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먼저 연락하면 내가 뭔가 간절해 보이는 거 아닐까? 걱정하지 마세요. 먼저 연락하는 건 간절한 게 아니라 용기 있는 겁니다. 먼저 연락해서 답이 오면 좋은 거고, 답이 안 오면 그냥 그런 겁니다. 중요한 건 내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입니다. 넷째, 약속을 실천하세요. 다음에 꼭 보자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면서도 실제로는 약속을 안 잡는 분들이 많습니다. 진짜로 보고 싶으면 구체적인 날짜를 잡으세요. 다음 주 토요일 저녁 6시에 강남역에서 보자. 이렇게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세요. 귀찮아도 가세요. 피곤해도 가세요. 한 상담자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기 전에는 귀찮았는데 막상 만나서 이야기하고 나니까 너무 좋았어요. 역시 사람은 만나야 한다는 걸 느꼈어요. 맞습니다. 약속 가기 전에는 귀찮습니다. 하지만 만나고 나면 좋습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다섯째, 함께하는 활동을 만드세요. 그냥 만나서 밥만 먹고 헤어지는 것보다 함께 뭔가를 하면 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한 상담자분은 친구와 매달 한 번씩 등산을 갑니다. 산에 올라가서 땀 흘리며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힘든 이야기도 하고 웃긴 이야기도 하고. 또 다른 분은 친구와 분기마다 한 번씩 영화를 봅니다. 영화 보고 나서 카페에 앉아서 영화 이야기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이렇게 함께하는 활동이 있으면 만날 명분도 생기고 공통의 관심사도 생기고 추억도 쌓입니다. 관계의 질을 높이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작은 관심, 작은 노력, 작은 시간 투자.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친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 나를 돌보는 시간으로 만드세요. 한 상담자분은 예전에 혼자 있는 걸 싫어했습니다. 주말에 집에 혼자 있으면 불안했고 외로웠고 뭔가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주말 오후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오히려 소중합니다. 커피 한 잔을 내려서 거실 창가에 앉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며 멍하니 있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커피 향을 맡고 창밖 풍경을 바라보고 고요함을 즐깁니다. 이런 시간이 주는 평화로움이 있습니다. 누구한테 맞춰야 할 필요도 없고 신경 쓸 것도 없고 그냥 나 자신으로 있으면 됩니다. 혼자 산책하는 것도 좋습니다.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걸으면서 나무를 바라보고 새소리를 듣고 계절의 변화를 느낍니다. 가을에는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좋고 봄에는 꽃이 피는 모습이 좋습니다. 걷다가 벤치에 앉아서 쉽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는 걸 멍하니 바라봅니다. 혼자 책을 읽는 시간도 소중합니다. 이제는 천천히 읽습니다. 한 문장을 읽고 잠시 멈춰서 생각합니다. 이 문장이 내 삶에 어떤 의미일까? 음악을 듣는 시간도 좋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로지 음악만 듣습니다. 클래식을 틀어놓고 눈을 감으면 음악이 마음속 깊은 곳까지 스며듭니다.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친구도 필요하고 가족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평생 다른 사람들 눈치 보며 살았습니다. 부모님 기대에 부응하려고 애쓰고 상사 비비 맞추고 배우자 챙기고 자식 뒷바라지하고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도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 하고 내가 편한 방식대로 살고 나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 자기 자신과 친해진 사람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국의 시인 마야 안젤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언제 만났는지가 아니라 만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이다.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친구는 또 하나의 가족이다.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정은 두 개의 몸에 깃든 하나의 영혼이다. 시대를 초월해서 위인들이 공통으로 말한 건 이겁니다. 숫자가 아니라 깊이, 만남의 빈도가 아니라 마음의 편안함, 겉모습이 아니라 진정성. 중년의 친구가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삶의 무게가 무거워지고 환경이 바뀌고 체력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냥 나이 들면서 겪는 자연스러운 변화일 뿐입니다. 오히려 이 변화는 우리에게 기회를 줍니다. 이제는 많은 친구가 아니라 깊은 친구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몇 명 안 되어도 괜찮습니다. 진짜 나를 이해하고 진짜 나를 받아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버드 연구가 80년 동안 밝혀낸 것도 바로 이겁니다. 행복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많은 친구가 아니라 깊은 관계였습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연락처에 200명이 저장되어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말마다 약속이 빼곡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진심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여러분 주변에 분명히 있습니다. 오랫동안 연락 안 했지만 한때 정말 가까웠던 친구, 자주 못 만나지만 만나면 편한 친구, 말은 많이 안 해도 마음으로 통하는 친구,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여러분은 외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세요. 가끔 연락하세요. 형, 요즘 어떻게 지내? 갑자기 생각나서 연락했어. 이 짧은 메시지 하나가 여러분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친구가 줄어든 게 아닙니다. 진짜 친구가 남은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정은 더 빛납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는 더 소중해집니다. 중년의 우정은 인생의 가을처럼 아름답습니다. 화려한 봄꽃은 아니지만 깊은 향기가 있습니다. 뜨거운 여름 태양은 아니지만 따뜻한 온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중년이 아름다운 우정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연락해 보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